다음에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김성수 변호사님 실형, 법정 구속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사건 자체는 이런 사안입니다. 도도맘 김 씨, 강용석 씨와 이제 좀 뭐 이성 관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이 강용석 씨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1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도도맘 김 씨가 이 남편의 위임장, 인감을 위조를 해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를 해서 소송 취하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그리고 행사죄 이것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됐던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의 그 혐의가 인정이 되고 징역 1년 정도의 처벌이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그런 사안입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좀 인터뷰 녹취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뭐. 네. 오늘 뭐 그래도 언론에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아니 있으시다면 나중에. 항소하실 건가요?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 내용의 녹취만 들어서 그런데 사실 들어갈 때 물어볼 때는 웃음이 좀 드러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형이 선고된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네 하고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한테 실형이 선고될 걸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만 들어보면 좀 당황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 도도맘 김민아 씨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랬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를 했어요. 민사소송에서도.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불륜관계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아 씨 입장에서도 강용석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뭐 지시란 표현까지 안 했겠지만 뭐 이렇게 도움을 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위조를 한 거거든요, 사문서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자기는 지시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도도맘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잘 알아서 그걸 해결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걸 가져와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코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법원이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한 거죠. 도도맘이 얘기했던 내용에도 진실성이 있다고 보고 강용석 씨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아마 이번에 이제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은 법정 구속됐는데 늘 고소만 하시던 분이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충격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사건은요, 이 도도맘 씨가 이제 남편이 뭐 취하려면 취하해서 인감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럼 이거 진짜 취하라는 건가 보다 해서 진짜 이거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법정에서 김민아 씨 그 관련된 법정에서 그러면 정말 남편이 진짜 취하라는 의사로 이렇게 던진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다 인정이 안 돼서 지금 김민아 씨가 집행유예 받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취하서가 접수가 됐긴 했지만 남편이 알아서 그 취하는 결론적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제 4천만 원 일부 승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취하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주범인 이 김민아 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 뭐 이런 점도 고려하면 사실 집행유예도 나올 법하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엄격하게 봤어요. 그 점에는 바로 이 강용석 씨의 지위와 관련이 돼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사예요. 변호사라면 보통의 이 법과 관련된, 이 법정과 관련된 이 법률 사무를 하면서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는 전혀 다른 윤리. 이건 직업 윤리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지위 이런 거를 망각하고 게다가 불륜관계에 있다라고 인정한 건 아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륜관계가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서도 그게 그대로 인정이 돼서 불륜관계에 있는 김민아 씨와 공모해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던 건 너무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선고된 것으로 나왔고 이제 그 법정에 있던 이제 저의 지인의 지인이 마침 그 다음 재판 때문에 법정에 있었대요. 근데 이 선고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다고 해요. 강용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본인은 긴장은 했지만 그래도 실형까지는 하면서 좀 실형은 안 나오겠거니 아마 예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고 뭐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항소심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법원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을 높이 봐서 엄벌을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는 뭐 1심 뭐 마지막 치우 진술인가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요? 자기 할 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그 점이 좀 의아스러운데 왜냐하면 이 재판에서 김민아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인간증명서 여기다 남편한테 허락받지 않고 도장 찍고 취하서 제출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그렇죠. 이제 지시를 하고 아니 네. 지시보다 어떤 대응 방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에요. 그 본인 재판이니까 누구보다도 더 꼼꼼히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흐려졌을까요? 그렇다면은 보통의 변호사라면 제가 만약에 강영석 변호사의 변호사라고 네. 변호인이라고 친다면 와 이거 지금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맞다 나 공범 정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공부했고 저 사람이 다 오히려 나한테 지시하고 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글쎄요 그 강용석 변호사는 어떤 자신감이겠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 이런 의문을 갖냐면 그 이후에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 변호인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맞아요.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 강윤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예를 들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도도만 김민아 씨가 집행유예를 풀려났잖아요. 예. 그 사실은 공모관계 물론 누가 더 적극적으로 했냐 또 지금 임방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라고 하는 직책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무게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죠. 김민아 씨가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같은 공범으로서 실제 또 본인은 코치만 했지 도장 찍은 사람은 김민아 씨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한테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이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 그래, 뭐 그 정도까지. 그러면 본인이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예컨대 뭐 방송을 하는 문제라든지 변호사에서의 물론 변호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예. 물론 변호사 업무를 못 하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문제없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여론으로 봐서 본인이 어떤 사람 뭐 일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여론의 일정 부분 지지를 받게 되는 것도 본인한테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김부선 씨 사건을 맡은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변호사로서 사명감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사건을 맡으려고 대부분의 사람들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김문선 예, 사건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맡으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사회적 조명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표현 뭐 재판부도 얘기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크죠. 변호사가 문서를 조작했다. 예, 그 또 변호사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고 예. 그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가 본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결을 사실이라고 단정한다면 그게 사실이다. 정말로 강용석 변호사가 또 도도맘 이 김 씨한테 어떤 자신의 법률 정보를 줘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향한 고소를 취하게 만들었다. 일방적으로. 예. 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수많은 방송에 나와서 태연히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도도맘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면 이거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예. 뭐 법적인 것을 떠나서 방송인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의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재판부가 이야기한 것이 추가 피해를 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남편, 전 남편.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정말 그렇게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예. 강용석 변호사는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도도만 김 씨의 전 남편은 피해자가 되는 거고 일단 불륜으로 인해서 한 번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자가 자신한테 고소한 것을 그 사람 의사와 상관없이 문서를 위조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그렇게 되는 시켰으니까 거죠. 2차 가해를 또 가한 것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하고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우리 다 뭐 오해를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다 취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상대방 의사가 왜곡돼서 언론에 전달이 되면서 그 피해자가 실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나중에 아니다 나는 고소할 것이다 이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농락하면서 2차,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죄질을 안 좋게 본 거죠. 예, 일단은 뭐 1심 선고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김성수 저희가 강용석 변호사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데 법정 구속이 돼도 변호사직이 유지가 됩니까? 이게 변호사법에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변호사 자격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실형이 끝난 다음부터 5년, 그리고 이 집행유예 경우에는 2년간 자격이 정지가 되는데요.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자격 정지나 이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확정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1심이 끝난 거고 항소를 하면 계속 사건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 자체의 정지는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형집행 종료 후에 발생을 하는 거여서 예. 지금 현재 변호사 자격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확정이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항소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상고를 안 하면. 근데 네. 어쨌든 지금은 항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럼 아직 변호사 자격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호사 활동은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할지 각 사건마다 의뢰인들이랑 뭐 어떻게 조율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이분께서 법무법인에 들어가 계시는 경우에는 예. 이 로펌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로펌에서 이제 다른 담당 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사건 수행 자체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여지도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김부선 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수임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사실 법무법인 자체를 보고 수임하는 것보다 그 변호사를 보고 수임하는 그렇겠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의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당장 구치소에 수감돼서 내 일을 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수임 계약 해지 사유도 돼요. 아, 나 당신한테 더 일을 못 맡기겠다. 그래서 네.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이제 계속 조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한데 그런데 지금 자신을 그 대리해줄 변호해줄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김부선 씨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 별다른 증거를 내놓은 것도 없으면서 약간 판을 좀 흔들어 온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강효석 변호사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 상징성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러니까 여론에 여러 번 또 본인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네. 또 김부선 씨가 출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을 얘기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근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의 어떤 내연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뭘 다른 걸 갖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강용석 변호사가 저 사건을 맡고 나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 파장이 일 만큼의 어떤 증거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튼 맡으면서 조명은 많이 받았죠, 언론에. 그러니까 언론에 조명을 하는 것은 강용석 변호사, 김부선 씨가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관심성, 사회적 어떤 관심성이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두 사람 모두가 다 원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본인이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 이거는 수임료를 제대로 받고 맡은 사건이라기보다는 뭔가의 서로의 이익이 맞았기 때문에 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변호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강용석 변호사처럼 뭔가 여론이나 언론에 자꾸 이렇게 나오고 또 관심 받는 것에 대해서 예. 뭐 더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저 사건을 맡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분명 김부선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잖아요. SNS 굉장히 자주 했는데 예. SNS 잘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예, 그동안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동안에 김부선 씨는 잠잠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신체 검증 그 엄청난 파문이 있는 와중에도 침묵을 지키다가 예. 요번에 이제 SNS에 말을 했는데 어제군요.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를 저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갑수 씨가 한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김부선 씨가 평소에 유력한 사람을 만나면 의뢰의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분이다. 예.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지사를 정말 만났다면 왜 그 기록이 SNS에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설사 불륜을 시작한 이후에는 그 정보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만나는 과정은 뭔가 사진이 몇 장 SNS에 올라와야 정상인데 예. 사진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것을 못 믿겠다. 객관적 증거가 왜 없느냐. 예, 이재명 지사가 무슨 투명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전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그것을 이제 거론하면서 김갑수 씨가 뭐 웃기는 분이다.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칭 진보라면서 보수 같은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는 본인이 이재명 지사의 명예에 엄청 누가 되는 주장을 했다가 그게 지금 허위로 밝혀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됐잖아요. 예. 신체 검증을 하는 바람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니다. 신체 검증이 잘못됐다. 제대로 정식으로 검증해라. 라고 하든지 예. 아니면 그 신체 검증에 승복한다면 아 미안하다. 사과한다. 라고 하든지 뭐 새로운 증거를 내놓든. 예, 새로운 증거를 내뒀죠. 어쨌든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김갑수 씨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사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상황인가. 그리고 갑자기 뭐 보수 진보 이게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예. 김갑수 씨가 자꾸 김부선 씨가 이 이슈를 자꾸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이슈는 그런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김부선 예. 씨는
증거가 산처럼 많다는데 증거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거론하면서 뭐 치료가 필요하다 조롱하고 또 보수 진보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변호인도 구속이 돼버렸습니다.